안녕하세요. 화요일에 끝내주는 남자 서동수입니다. 오늘 장 끝내주는 한마디로 저는 이걸 준비했습니다. 중국 따라잡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최근 상해 종합 증시 후광통 이후로 상당히 좀 많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오는 동안에 좀 하락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과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텐데요. 일봉을 한번 보시면 진짜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것처럼 했는데 오늘 좀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월봉을 보시게 되면 상해 종합 증시는 6,000포인트를 찍고 6년 동안 조정을 받다가 다시 3,000포인트로 절반 정도를 회복을 한 것밖에 불가하거든요. 과연 상해 종합 증시가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중국 따라잡기로 주식시장을 끝내주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는 옆으로 움직이는데 이 중국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늘도요, 이 중국 국적 관련된 종목들이 무더기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많이 오른다고는 하는데요. 그동안 관심 없었던 분들도 이제는 중국 주식 한번 볼까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 따라잡기라는 한 줄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끝내주는 전략 시간이고요. 화요일에 끝내주는 남자 메리츠존금증권 강국센터의 서동수 대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아직 좀 마감이 안 됐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요. 네. 지금 좀 보니까 장중의 변동성이 엄청나더라고요. 이 3,100포인트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좀 마이너스로 좀 돌아서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3,000선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오른 거예요? 올해만 지금 한 40%가 넘었었죠. 사실 후광통 시행하기 직전에 한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20%가 넘는 상승률. 아시아 증시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오르는 이런 증시였는데,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자유롭게 홍콩 증시를 통해서 상해 증시를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 요것 때문에 굉장히 좀 아주 큰 틀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화면에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한 10월 중순부터 갑자기 좀 가파르게 좀 오르는 것 같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후광통이 시행이 되고, 이렇게 지금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11월 28일 날 중국 상해하고 심천 합쳐가지고 2006년인가 7년도에 있었던 미국 다우존스의 사상 최고 거래량을 11월 28일 날 경신을 네, 했습니다. 기사 본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나서부터 나날이 한 이틀에 한 번, 2, 3일에 한 번꼴로 계속 거래량을 경신을 하고 있다. 지난주 중국에서는 35만 개의 신규 계좌가 터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또 예. 사상 거의 최대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중국이 전 세계 1위,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을 뛰어넘는 이런 작업들이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금융시장을 개방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국제적으로 좀 위상을 올려놓고 신뢰도를 높여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아무튼 굉장한 트리거가 지금 당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조금 조정이 있고 며칠 좀 조정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들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조정이기도 합니다. 네. 거래도 상당히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많던데 이걸 좋은 쪽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겠죠? 네, 거래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큰 우려가 있었던 것은 후광통이 시행이 되고 나서 후광통 시행 전에 그러니까 중국 내 자본들이 이미 사놓고 기다려서 후광통을 시행하자마자 그걸 다 털어버리면서 상해 증시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러한 우려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완전히 반대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조정이 조금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큰 그림에서 굉장히 맥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중국 증시 지금도 좀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올릴지 중국 이 정부 쪽인가요? 중국의 증권사인가 저는 5,000포인트 얘기도 좀 들었던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좀 코스피 지수가 3,000 간다, 4,000 간다 하면은 약간 좀 뚱구름 잡는 소리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5,000포인트 굉장히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2차 제조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 연 10%씩 이렇게 오르던 나라에다가 프리미엄을 주면서 6,000포인트까지 갔던 겁니다. 근데 6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이 당이 지배하고 있고 당이 보유하고 있는 공영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라든가 다 굉장히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자국민들에게만 오픈되어 있는 이런 금융시장이 네네. 외국인의 입장에서 눈으로 봤을 때 물론 외국인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기관 투자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좀 좋지 않게 보던 시각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들이 사실이에요. 6개월 동안 지난 6년 동안 그렇지만 시진핑 정부가 시진핑 그 정부가 이 당이 들어서면서 시진핑이 이제 집권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네네. 이런 그 신뢰도를 제고하면서 아무튼 세계 최고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그 중국이 세계 최고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폐쇄적인 경제라든가 그리고 부정부패 이런 것들은 가장 큰 이제 문제점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네. 선진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유리지각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들여다볼 수가 있고 부정부패라는 것은 선진 경제에서는 솔직히 찾아보기 굉장히 힘들 정도로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유화를 높이고 이렇게 신뢰도를 제고를 하면서 세계 1위로 가는 길목에서 지금 선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중국이 이제 워낙에 이제 가파르게 오르잖아요. 우리 시장에 주는 좀 시사점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이제 수급입니다. 수급인데 네. 국내 증시 이제 외국인 수급이 항상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국 시장이 이제 MSCI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기타 들어가 있는 이제 이머징 마켓 지수로 들어가게 되면 누군가 거를 빼서 중국 시장에다가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에 있는 돈, 대만에 있는 돈을 빼가지고 중국에다 투자를 할 수밖에 네네, 없다는 예, 얘기가 예. 된다는 거죠. 근데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MSCI 이머징 지수 편입을 하는 데에는 EM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 후광통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사실 코스피에 묻지마식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에는 가격 매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불리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중국 쪽으로 쏠림이 심하기 때문에 뭐 최근 기사 보니까 뭐 중국 자본도 그러니까 한국에 샀던 주식들도 팔고 뭐 다시 중국으로 들어간다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중국이 그동안 조금 한국 시장에 좀 샀던 그런 자금들이 있었는데 요것도 팔고 지금 중국 본토로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던데 일단 수급은 좀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에서 보니까 중국 국적주들 동반 강세 나왔잖아요. 대부분 다 한 종목인가 빼고 다 뭐 상한가. 예, 뭐 옷 만들고 뭐 신발 만들고 뭐 농수산 하는 쪽들은 다 상한가 뭐 들어간 것 같은데 요쪽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아주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영향이 예.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실적을 열어봤을 때, 물론 지금 한 6년 동안 그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이 풀리면서 예, 예. 시장을 다시 리레이팅을 하는 모습들이었었는데 중국 기업은 믿을 수 없다라는 인식들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믿을만하네 부정부패를 척결을 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서 리레이팅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실적 대비해서 뭐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낮게 받고 있었던 종목들이 예, 예. 제자리를 어느 정도 찾아갈 수는 저는 있다고는 보고 있고 네네, 예. 상해 증시의 상승세가 이러한 종목들에게 도움을 분명히 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보니까 그쪽도 그렇고 얘네 우리 지금 중국 국적주 상장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PR이 낮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게 맞습니다. 이제 공산당 그 디스카운트로 봐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시는 예, 거예요? 폐쇄 경제에서 네. 나타나고 네. 도저히 그 데이터는 얘네들이 나오는 수 없다. 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 옛날에 제가 저번에도 뭐 중국에서 고기 잡는 원양자원이요? 중국 네. 원양자원 얘기해 주셨어요. 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 뭐 본토에- 일화를 예, 설명을 해드리면서 네네. 이제 그런 부정부패가 지금 통하는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중국 자체가요. 중국이 뭐가 문제인지를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세계의 공장이라면서 막 찍어내던 것들. GDP의 순수출 자체가 굉장히 크게 포션을 자리했을 때가 옛날 네. 6,000포인트였다면 네. 지금 같은 경우는 GDP의 10% 초반밖에 안 되는 포션을 가지는 게 수출입니다. 그래서 수출에 관심이 없어요. 네. IT하고 뭐 내수 성장 이런 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텐센트하고 알리바바 같은 얘기도 많이 드리겠지만 공짜로 유포되는 컨텐츠 같은 거 완전히 사이트를 차단을 시켜버리고 네. 막아버리고 네. 이 굉장히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지금 내세우고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뭐 부패를 척결한다고 그러면 옛날 어떤 주석이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100개의 관을 준비해라. 거의 지금 그 분위기예요, 중국은.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쳐내고 진짜 깨끗한 경제 네, 네, 그리고 네. 성장하는 경제.
전 세계에서 석박사급 인재가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 그리고 R&D 투자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되는 나라. 그 파워를 지금 진정으로 지금 보여주겠다는 거죠. 상승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네, 차이나 디스카운트는 이제 어느 정도 좀 해소됐다고 보고, 사실 이 정도로 막 연이어서 상한가 기록하고 하면 이제는 디스카운트 해소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단계에 좀 접어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추격 매수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붙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답은 없어요. 답은 없고요. 그냥 기업의 실적을 따라가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국에서 그 디스어드밴티지보다는 이제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지금 한국 기업들보다 뛰어나지 않은 회사가 없다. 이러다 중국으로 가시겠어요.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이 300조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한국전력, 하이닉스 다 합쳐도 상대도 안 돼요. 그리고 일 거래량이 150조입니다. 우리나라 증시 3조예요. 그 매력도가 50배가 차이가 납니다. 중국은 그냥 더럽고 머리 안 감고 지저분한 그것도 옛 얘기래. 옛날 얘기고요. 지금 어디 상인을 가도 상인들한테 물어봐도 한국 사람들 들어오면 다 싫어해요. 왜요? 중국 사람들이 와야지 돈을 큰 쓰는데 손이니까. 예, 네. 한글 간판 내리고 중국 간판 올린 게 지금 한국 시절입니다. 그리고 유한타 증권이 그 저번에 11월 11일 날 후강통 한다고 그래서 이제 5,600원? 그 시가총액이 그날 보니까 1조 원 넘어서 1조 500억이었네요. 그렇게 됐던 상황에서 좀 낙폭이 좀 컸다가 오늘도 한 7% 정도 올라서 끝났잖아요. 예. 이 유한타 증권은 실제로 좀 많이 되나요? 그 후강통 거래에서 뭘 많이 받게 되나요? 제가 일단 진짜 다음에 실적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주가 상승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잘 계시죠? 그러니까 유한타 증권 실제로 네. 리테일 실적이 네. 중국 거래세가 늘어나서 그러니까 지금 중국 대형 증권주들은 PBR이 4배입니다. 비싸더라고요. 예, 엄청. 150조에 달하는 거래액의 그 수수료로 전환되는 가장 큰 수혜주가 지금 증권주거든요. 중국에서는요. 네. 그런데 거기다 이제 숟가락을 제대로 얹어 놓은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유한타 증권 정도밖에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파이가 크기 때문에 3조짜리 시장에서 지금 70개 증권사가 막 이러고 있는 건데 그거 될 게 아니고 150조가 거래가 되는 시장에 밥 한 톨, 쌀 한 톨만 가져와도 이 쌀 한 톨이 증권사 조그만 증권사 먹어 살리기는 충분하다. 그 유한타는 거기 거래소한테서 뭘 받나요?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직거래를 할 때 거기서 수수료를 받게 되는? 그렇죠. 네, 그쪽 맞습니다. 거래소는 상관없고 똑같습니다. 예, 똑같고요. 우리랑 똑같이 같은 구조라고 보면 되나요? 수수료 수익을 가져가는 거고 국내 증시가 수수료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리테일 비즈니스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한타 증권은 커져가는 시장을 지금 잘 숟가락을 잘 얹어놓은 거죠. 0.7인가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수수료가 아무튼 리즈너블한 수준으로는 바뀌고 그래서 일부를 좀 이제 유한타가 가져온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렇게 되면 리테일 비즈니스가 내년에 흑자가 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유한타 증권이라는 게 싱가포르하고 대만에서 1위 증권인데 삼성증권보다도 규모가 크고 리테일 비즈니스를 기준으로 베이스로 해가지고 세계적인 회사로 아시아 이렇게 뻗어나가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기본적인 체력이라든가 기업가 정신 측면에서 우리나라 증권업계를 충분히 누를 수 있는 그 정성적인 부분들이 저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신상품 해가지고 파생 증권 해서 6개나 공모하고 굉장히 상품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실적이 좀 잘 나올지는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되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거죠? 일단 기대감이 충분할 수 있다. 기대감이라는 게 바로 주가로 반영이 됩니다. 제가 그리는 그림은 유한타 증권의 그림은 처음에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중국 직접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어떤 주식을 샀어도 지금 한 달 만에 30% 이상의 수익률이 분명히 났을 겁니다. 좀 그냥 일반적인 그냥 거기서 하라 했던 것만 하라 했어도 맞습니다. 그 정도는 나온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냥 증권주 아무거나 사도 50% 70% 이렇게 수익이 나는 상황인데 이제 입소문을 타고 구전 효과도 좀 이어지고 중국에서 특화된 상품을 유한타에서 취급을 한다더라. 그리고 유한타 증권 같은 경우 홍콩 현지에 자기네 돈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지 법인 애널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유한타 증권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사실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과거 네. 회사였을 때. 네. 그러면서 주가가 4,000원, 5,000원에 있던 게 1,000원대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이제 거기서 다시 돌아온 상태거든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업방향이 네, 개선되면서 확실히 좀 본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시장이 중국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또 굵직굵직한 이슈지만 우리가 자칫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내일부터 제일모직 공모 청약을 시작을 합니다. 내일하고 내일 모레 좀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 빼고는 대체로 삼성그룹주들 좀 밀려났더라고요. 우선 자금이 좀 많이 쏠릴 것이다라는 좀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 청약해볼까라는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성향 무지막지하게 하겠죠. 그쵸. 분명히. 예, 올해 뭐 IPO 하는데 실적 IPO를 100개를 진행을 하려다가 대거 IT 기업들이 삼성전자 실적이 미끄러지면서 부품업체들 다 미끄러지면서 상장을 다 연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몇 개 안 남은 대여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 누적을 보시면 공모가 대비해서 시작하는 날 종가 자체가 시작 종가 자체가 수익률이 보통 다 50%에서 100% 사이로 나와요. 그래서 분명히 수익률 분명히 좋게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금리도 지금 떨어져 있는 판에 그리고 또 이번 주 목요일 날 잘하면 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이슈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는 예금 넣어봤자 돈도 안 되는 거 이런 거나 한번 해보자. 근데 몇 주나 받겠어요. 1억 넣어도 한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은 따블이 나도 해봐야 한 3, 4%의 수준의 수익을 근데 그거라도 챙기시겠다면요. 저 할 말은 없고요. 그리고 이 회사를 좀 잘 뜯어보니까 주주 구성은 상당히 좀 바람직한 부분이 있는데 펀더멘탈 측면에서 과연 삼성전자를 벗겨놓고 나서 이 회사를 진짜 과연 되게 좋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2017년도에 바이오 관련된 사업으로 OP 마진을 40%를 낸다고 하는데 2017년도는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공모가에 많은 수량을 배정받기도 힘들 뿐더러 분명히 시초가는 분명히 좋게 하겠지만 과연 얼마나 큰 수익률을 가져가고 그 주식을 사서 오래 기다려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데서 저는 의문이 된다. 근데 이제 삼성 SDS의 학습 효과가 그대로 대입이 될 수도 있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삼성그룹주들 움직임이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일단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그룹주를 매매를 삼성전자 이외에는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항상 제가 되물어봐요. 제 자신한테 과연 이 회사가 삼성이라는 메이커가 없다고 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의문을 해보면은 삼성 중공업 정도까지는 인정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보다 좋은 저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전자가 좀 올랐는데 이게 제일모직 이런 거랑 좀 연관이 될까 아니면 그냥 수급적인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삼성전자는 일단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제가 저번에 삼성전자 사야 되는 날이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여기서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네. 제가 딱 6.7%가 딱 수익이 나더라고요. 네. 그날로부터 네. 자사주 매입하는 날 샀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는 아주 슬로우하지만 내년에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IM 부분들을 조금 커버를 하면서 올라올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보다 훨씬 싼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삼성 SDS랑 제일모직이 성공적으로 상장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전자보다 좋은 투자 대안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오늘 보면 이제 거래소랑 코스닥이 좀 더 많이 밀렸네요. 좀 한 0.8%까지 밀려서 나오는데 단기적으로 좀 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짧게. 시장 전망은 계속 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안 좋고요. 코스닥도 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좋은 회사 몇 개만 그냥 좀 주가가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안 좋은 얘기를 따라다니는 이런 장세일까요? 저는 사실 그거를 했어요. 네. 계속 해왔고 며칠 동안 계속 해왔었는데 오늘 좀 했는데 사실 그게 좀 많이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타이거 합성 차이나 A 레버리지 이제 펀드 이름인가요? 펀드 ETF입니다. ETF. 그래서 주식처럼 상장돼 있는 건가요? 네, 상장돼 있고요. 하나에 한 2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게 그 제가 뭐 한 5일 전에 샀나? 예. 그때 제가 한번 뭐 글을 제가 한번 예, 보낸 적이 봤습니다. 있을 거예요. 그날 네, 네. 사면서 보내드린 건데 예. 그게 오늘 14%까지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주류는 이쪽에 있는데 한국 시장에서 찾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부분이 네, 좀 네, 그렇다. 그래서 예, 저는 이쪽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일장 한판 승부로 이어가 볼게요. 승부처 어느 쪽으로 보세요? 일단 유가 하락이 좀 캐캐 묵은 거긴 하지만 오늘 시장을 봤을 때에는 충분히 좀 해볼 수 있다. 항공주 같은 경우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 실제로 저유가가 장기화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유가 장기화라는 그 기대감이 지금 수급으로 쏠려 있거든요. 뭐 해운 얘기도 나왔었고 뭐 한국전력 같은 유틸리티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반영을 해주는 것은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AK홀딩스, 한진칼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중을 하는 게 전 좋을 것 같고요. 오펙이랑 논 오펙의 치킨 게임이 아주 막장으로 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가가 반등을 하기에는 수요가 끌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 지금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한다고는 보지만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는 통화 완화 기조라는 측면을 봤을 때 유가 하락, 그러니까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부진하다라는 측면. 그래서 유가 반등하기 이전까지는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꺾일 때 유가 관련된 주식으로 시프트를 하면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죠. 네.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가 WTI 기준으로 해서 43불까지 나왔기 네. 때문에 하방이 아직 조금 더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한이랑 뭐 아시아나도 있고 저가 항공사들도 있는데 좀 어디가 좀 더 낫다고 보세요? 저는 한쪽으로 AK홀딩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좋게 봤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굉장히 크게 레버리지가 일어나는 쪽은 오히려 주가에서 레버리지가 일어나는 쪽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쪽이 아닌가. 근데 뭐 아시아나항공이 움직임이 조금 더 강력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 중국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중국이 지금 마감 한 9분 정도 남아 있잖아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보니까 오늘 정말 다이나믹하네요. 장중에 1100포인트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상하이 종합지수 5% 급락하고 있습니다. 마감까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변동성이 좀 크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끝내주는 전략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월 10일 수요일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먼저 오늘 밤 미국에서는 10월 도매 재고와 신규 고용이 발표됩니다. 독일에서는 10월 무역 수지 나옵니다. 내일 우리나라에서는 10월 통화 및 유동성 발표되고요. 11월 수출입 물가지수와 함께 실업률 나옵니다. 중국에서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함께 나오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10월 달과 동일한 1.6%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마이너스 2.4%로 전월 대비 이 하락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11월 신규 위안 대출도 나옵니다. 일본에서는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됩니다. 내일장 우리나라의 추가 상장 일정입니다. 보성파워텍은 국내 BW 물량 추가 상장하고요. 이오테크닉스는 스톡옵션 물량 행사합니다. 신규 상장주가 있습니다. 한국 스펙 2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됩니다. 공모청약 일정입니다. 내일과 내일 모레 10일과 11일 이렇게 양일간 제일모직의 공모청약이 진행됩니다. 시장의 눈이 중국에 상당히 좀 많이 쏠려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다소 좀 소외되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눈이 좀 국내 증시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가 5일선 이탈했습니다만 뭐 10월 이후로 이제 네 번째로 이제 21선에서는 좀 어쨌든 장중 지지는 받았는데요. 그 내일 21선을 깨고 내려갈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종목 수 보니까 10개 중에 한 6개가 밀렸는데 조정인 것 같습니다. 조정 패턴을 좀 유의하셔야 되는 시황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